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1부에서는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에 없던 담화를 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예,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그로부터 5일 전에 저희 당 그 박정화 비서실장하고 추경호 그때 당시는 원내대표였죠. 그때 대통령실 찾아가서 네. 비서실장을 만났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도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요구했던 게 당에서 요구했던 게 그 공식적인 사과를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계엄이 없다는 것들을 확인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 수사를 철저히 받겠다라는 것들을 약속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밝혀달라. 이 네 가지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거를 다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그 국정의 모든 것을 당과 정부에 일단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선 후퇴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선 후퇴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월 내지는 3월에 본인이 내려오겠다는 하야하겠다는 그런 일정을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정이 공식적으로 통보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자마자 그 다음 날 다른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은 그거 못 받는다. 헌재까지 각오를 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그 탄핵을 차라리 탄핵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무슨 소리지? 본인이 임기를 일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이 성명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출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하고 모든 것에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출근이냐 했는데 뭐 소문이 뭐 당장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그런다. 예, 맞아요. 예,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국민께 직접 호소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매우 놀랐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곧바로 그렇다면 그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하다. 이걸 안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니까 본인이 약속했던 그 당의 임기 본인의 임기를 당에 맡기겠다라는 부분을 깨버린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이후는 탄핵밖에 없다라고 해서 바로 성명을 내게 된 거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발표하기 전에 성명을 내게 된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목적은 그러니까 원인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은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아니 뭐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외신들도 보면은 fight to the end. 그 프레지던트가 디클레어드 했다. 그래서 fight to the end.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게 얘기를 했고 그것은 결국은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스팔트 극우나 이런 쪽에서 호응이 있을 거라고 내다보세요? 있겠죠. 있다고 보세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설치한 이유가 뭐 말 그대로 그 구국의 일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 그리고 이재명 저 당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일념을 했다라는 것들을 믿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어제 야당 공격에 상당 시간을 할애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 그 뭐 담화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뭐 수두룩하지만 어쨌든 그런 굉장히 좀 선전선동적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국민들은 그 지지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네. 목표였을 거라고 보고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걸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지금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거. 그리고 또 총리가 그 국회에 나와서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다.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다. 절차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했죠. 그냥 들어와서 얘기하시고 그냥 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 계엄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수 있다. 물론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헌법에는 분명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와서
이거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흠결과 문제점들이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6인 체제에서 한 명만 반대를 하면 탄핵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렇죠. 기각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거에는 끝까지 가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아직도 그러니까 갖고 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예. 본인이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도를 보면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생중계까지 요청할 거다. 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만 예. 보도가 나오는 걸 봐서 그리고 예. 또 평소에 어떤 윤 대통령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뭐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 입으로 네. 본인이 방어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뭐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극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 그다음에 어제 담화 내용에도 그 극우 유튜버들이 했던 주장이 많이 담겨 있다는 어제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왜냐면 뭐 저도 직접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고 있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오래전에 예. 오래전에 들었던 적이 본인이 얘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 이후에 뭐 우리 저 여당에 있는 의원들 만나뵌 의원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뭐 무슨 프로를 좀 봐, 누구 유튜버를 좀 봐, 예. 유튜브를 좀 봐. 예. 물론 그분들은 다 극우라고 평가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유튜브를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뭐 그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네. 라는 것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이걸 좀 여쭤볼게요.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 보셨죠? 봤습니다. 황금품 보도. 예. 창원지검이 어제 명태균 씨 측근을 통해서 휴대전화 등을 이미 제출받았다. 그래서 휴대전화 석 대와 USB 한 개를 확보를 했다라는 보도를 오늘 내놨습니다. 혹시 일단 뭐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그 행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혹시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저 얼토당토하는 비상계엄을 왜 실시를 한 거냐. 아직도 다 미스테리잖아요. 네. 본인은 어제 나와서 무슨 구국의 일념으로 그때 처음에 포고문 발표하듯이 성명서 발표하듯이 네. 내가 야당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선거 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네. 주장을 하셨지만 얼토당토하는 소리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무슨 감사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런 거 분명히 민주당이 과하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근데 국민의힘도 계속 거기에 반대하고 비판해 왔거든요. 아, 그리고 헌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원래 야당이라는 게 여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는 거고 저희가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저희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본인도 예를 들면 해킹을 당했다.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협조를 잘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해킹당한 건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를 통해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것도 그런 선관위가 주관한 선거를 통해서예요. 네. 단지 저희가 총선에서 졌는데 대패를 했는데 이 대패를 한 원인은 본인이 대통령이고 본인이 임명한 선관위의 그 사무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실시된 선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이거저거 떠나서 그 선관위가 관리한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은 네. 그 의정 갈등, 그러니까 의사들과의 갈등이라든가 대파 발언이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졌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슨 선거 부정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선거의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계엄을 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황금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명태균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네네. 생각은 들어요. 예. 왜냐하면 명태균은 대통령과 오랫동안 통화를 해왔고 그 통화 내용이 만약에 공개될 경우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혹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야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래 저래 여러 가지 상황에 궁지에 몰리면서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 비상계엄을 채택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명태균 씨하고 언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가장 잘 알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겠죠. 그러겠죠. 그럼 만약에 황금폰이 발견만 된다면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뭐 한간의 소문에는 뭐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는 얘기를 그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말이 있으니까 네, 보도도 많이 나왔죠. 예, 만약에 진짜로 예. 뭐 비상대권을 행사할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예. 그게 보도가 되거나 그러면 아 혹시 황금폰에도 그 내용이 뭐 그럴 들어갔을 수도 있는 있다? 거죠. 뭐 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만약에 공개됐을 경우에 그런 파장 같은 것들이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중대 변수가 하나가 지금 돌출이 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 점을 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명을 추진하고 어제 심야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한 거죠. 소집은 됐죠 어제. 됐습니다. 근데 뭐 어제 바로 그러니까 징계 결정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 징계 회의를 계속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 그 내려진 결정이 최고 회의에 와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한동훈 대표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탄핵 절차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게 뭐 이렇게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그 2차 탄핵 표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몇 명이나 지금 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익명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한 명 더 있다까지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8명인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많은 그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글쎄요 이게 만약에 부결됐을 때 그 부담을 우리 당이 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가장 아이러니한 게 대통령 본인이 나를 탄핵해서 내가 나를 변론하고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당에서는 그걸 막겠다? 네. 그것도 뭐 논리적으로는 전혀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헌법 그 재판에 그러니까 표결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덜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어제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을 아주 강력하게 그 추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제 제가 알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와서 이제 인사하러 왔는데 두 분이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예.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표결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라고 봅니다. 그 당론이라는 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당론으로 다 같이 그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종종 있어 왔어요. 예.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네.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다.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 의무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의원들은 설령 그 당에서 표결 불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를 하겠다는 뜻을 같이 담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 표결 불참 입장을 정하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일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 이미 통과가 됐던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부권 행사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예. 얘기하는 것들이 뭐 부적절해 보여요. 괜히 예. 뭐 저 여당의 최고위원이 얘기한 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제 그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고성이 오갔고 네. 그러니까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고 난 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 거냐? 과연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냐? 당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당이 깨지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당을 깨려면 뭐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일단 그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 지금 만약에 친윤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러가라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물러가라 하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해서 왜 물러가야 되는 거냐.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는 잘못된 거다. 반헌법적인 태도다. 조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맞서 싸웠는데 거기에 동정심을 갖거나 동조하는 분들이 싸운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도피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고 그 뒤에 나온 뉴스를 보면 친윤 쪽에서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장동혁 최고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장동혁 최고는 그 탄핵이 반복이 되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생겨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예. 맞는 얘기죠. 예. 탄핵 그 기억나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얼마나 많은 처음에는 주저와 망설임이 있었습니까? 근데 한 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쉽습니다. 항상 처음이 어렵죠. 저희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면은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하지 말란 법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 그러면 혹시 이재명 대표가 예. 대통령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 비상계엄을 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는 얘기를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탄핵에 대해서도 장동혁 그 최고는 이렇게 가능하면 최대한 막아야 된다. 탄핵은.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하야 시기를 빨리 정해달라고 하자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다 깨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장동혁 최고도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탄핵을 해달라는데 그걸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아등의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퇴하는 일은 없다. 탄핵소추안 가결이 되더라도. 탄핵을 가결이 돼서 사퇴를 해서 네.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일에 그 동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정리를 한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당 안에서의 상당히 내용 상태는 좀 나오겠지만 격렬하게 벌어지겠죠. 결국은 어떤 그 분기점은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일 있게 될 탄핵 표결 전망 당의 입장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